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미래의 5가지 위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여러 가지의 위협들 중 다음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핵무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서 가장 유익하며 또한 가장 유용한 발명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핵무기 덕분에 제3차 혹은 제4차 세계대전이 아직 지구에서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핵폭탄은 어떤 의미로는 평화의 폭탄이기도 하며 만약 이것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의 친척들은 한참 전에 대규모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핵무기는 대국 간의 충돌을 억제하지만 그렇더라도 만약 장래에 핵대국에서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핵전쟁 발발의 위험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한 정치가의 양심이 그것을 저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지구상에 7만 발 이상의 핵무기가 존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핵무기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그 수는 지구상의 전 생명체를 몇 번이나 멸망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폭발파와 치사 레벨을 가진 방사선이 핵전쟁의 주요한 위협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인류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이유에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양방의 국가가 각각 히로시마에 사용된 것과 동등한 폭탄 약 50발을 사용하는 정도의 소규모 핵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핵폭탄이 도시상의 대기 중에서 폭발하면 소형 빙하기의 버금가는 전례 없는 기후변동을 가져온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교적 작은 사용탄두인 총용량 750킬로톤 정도의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도 성층권에 650만 톤의 그을음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그을음이 머물게 되면 지구상의 기온은 1816년에 일어났던 유명한 여름 없는 해보다도 한참 더 낮아질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만약 장래에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상의 온도가 현재보다 30에서 40도 낮아지고 10년간 지속되는 핵겨울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대량의 눈이 몇 미터나 쌓이게 되어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는 막혀버릴 것입니다. 지구 인구의 대부분을 잃게 되겠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살아남아 중요한 기술 정도는 유지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 인간이 조금 더 현명하다면 대규모의 희생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장에서 그대로 얼어버린 세계의 식용가축 고기의 저장량이 자연의 냉장고에 보관되어 몇 년 동안 전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에는 전략적으로 10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곡물이 비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0년간의 핵겨울이 새롭게 본격적인 빙하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쌓인 눈으로 인해 지구의 반사력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새로운 빙하 덩어리가 극에서 적도 쪽으로 성장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도 부근의 토지는 생활과 농업에 적합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으며 따뜻한 지역의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되어 전쟁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생명체들이 멸종하겠지만 대부분의 생물권의 다양성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식량을 얻기 위해 무자비하게 그것들을 살해할 것입니다. 먼 과거, 사람들은 이미 빙하기를 넘어서는 것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슬픔의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전개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구 규모의 한랭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 전체에서 지질학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남극과 같은 온도 상태가 유지됩니다. 바다는 얼어버리고 육지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지구의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얼음 아래에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고도 기술을 가진 문명만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 정도의 문명이라면 프로세스를 역행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발전하지는 못했기에 가까운 장래의 핵전쟁은 발발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다음의 위협은 로봇입니다. 이미 인간을 위한 세탁 작업이나 반복 작업을 모두 맡아줄 다기능의 매우 영리한 기계가 나타났습니다. 그저 반가운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로봇과 함께 큰 위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부터 시작해볼까요? 사람들은 연인의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로봇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언젠가 로봇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그런 날이 왔을 때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바뀌어 있을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알아차리셨나요? 만약 온다면이 아닌 왔을 때라는 것입니다.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초현실적인 로봇 여자를 살 수 있다면 그 로봇은 무척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주고 언제나 집을 청결하게 해주며 더없이 훌륭한 잠자리를 제공해줍니다.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하거나 영화관이나 레스토랑으로 데이트를 가거나 신경을 써야 하는 일조차 없다면 그럼 사람들은 인간 여자와 관계를 갖고 싶다고 생각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로봇은 인간관계, 특히 가족의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봇의 위협으로는 로봇이 완전히 우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하고 있던 일들을 머지않아 로봇이 훨씬 더 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여전히 인간 쪽이 더 뛰어나지만 로봇은 이미 우주 공간이나 지구상에서도 인간에게 있어 위험한 지역의 연구에 사용되고 있고 실험실이나 조립 라인에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또한 실제 인간들의 전쟁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로봇은 더 많은 일을 차지하게 되겠죠. 로봇에게는 월급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보장이나 주택수당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혹독한 노동 조건에 대해 파업을 일으킬 일도 없고 지각도 하지 않을 것이며 휴가를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용하는 입장에서 모든 것이 인간보다 월등하고도 저렴한 로봇을 도입할 수 있다면 과연 사람을 고용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어쩌면 창조적인 직업 분야에서는 로봇도 인간 없이는 결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로봇은 작가, 과학자, 뮤지션의 일까지도 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로봇이 주는 가장 큰 위협은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트워크화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기민하고 튼튼하여 비할 데 없는 이 인텔리전트 생물이 자아의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터미네이터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전 인류는 멸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로봇이 되는 것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이는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미래에는 자신의 손발이나 내장기관을 보다 좋은 인공물질로 맞바꾸는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완전히 건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들조차 심장 발작으로 죽을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다 튼튼한 인공심장을 가지고 싶어 하겠죠. 즉,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신체를 아름답고 내구성 있는 인공물질과 맞바꿀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 보다 더 똑똑해지기 위해 뇌를 개선하는 일마저 가능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인간 자신이 인류를 죽이고 보다 정확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인간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나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톤으로 그다지 낙관적이지는 않은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을 내면 다가올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무섭지 않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